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강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가 2,780포인트 기록하면서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또 오름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5%나 오르네요. 네, 포스코,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LG생활건강도 4%나 오르고요. 대형주들 활발한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앵커님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주도주와 낙폭주, 주도주와 낙폭주를 넘나드는 수익 장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12월 초중순과 그다음에 12월 중하순은 좀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12월 11일이니까 이제 중순 어떤 초입이라고 볼 수 있죠. 한 12월 한 다음 주 정도가 좀 되면, 그죠? 다음 주 한 금요일 정도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되면 이제 말로 갈 텐데, 12월 초 중순까지는 우리가 좀 호재를 이용한 좀 적극적인 거래, 그 다음에 순환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구간이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 구간, 12월 이제 하순 구간은 오히려 좀 호재를 좀 조심하고 한 템포 좀 조절을 해서 좀 수익 실현할 것들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내년도 연초를 좀 맞이하는 전략이 전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IT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그죠?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제가 쌍두마차 전략을 제시해드렸잖아요. 쌍두마차 전략, 이게 연말 연초 이제 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들 주식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거나 좀 신원 흐름이 나왔었을 때 저는 5G 쪽에 대한 좀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KMW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5G와 관련돼서 왜 12월 달에서 이제 1월 달은 이제 5G에 대한 비중 좀 확대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의 어떤 대상으로서 중국 소비재 정도. 그러니까 제가 좀 현재 시장에서 좀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섹터들은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도주는 이제 바이오 제약이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폭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 8월 달 이후에 거의 한 12월 달 초까지 5G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좀 기간 조정이 길었습니다. 시장보다 소외받는 흐름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었고요. 어떻게 보면 낙폭주는 아니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했던 것들이 분명히 좀 있었으니까 현재 시장 구간에서 저는 좀 밸류 부담이 제일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 계속 긴급 승인 허가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주 가운데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은 섹터들,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 그다음에 이제 관광 서비스, 그다음에 뭐 면세점, 호텔 이런 업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카지노.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좀 바닥 탈출하는 구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뭐 라스베가스 엔젤을 비롯한 이제 카니발, 뭐 델타 에어라인스라든지 뭐 보잉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연동돼서 나오는 흐름들이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주도주와 그다음에 이제 낙폭주를 넘나든 이제 수익 장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12월 초 중순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12월 이제 하순 가서는 좀 우리가 좀 오히려 반대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이 11일,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은 중순 지나서 다음 주, 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조심하자라는 얘기들 꽤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섹터, 오늘도 삼성전자가 또 들썩들썩 하고 있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뭐 5G, 제약 바이오 섹터, 그 중에서 뭐 눈에 띄는 변수, 키워드 있으면 좀 더 알려주세요. 네, IT 반도체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좋지만
그죠? 저는 이제 같은 돈이라면 이제 하이닉스를 많이 이야기했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 자리가 11만 한 4천 원 선에서 한 5천 원 선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격가열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요 자리를 무너뜨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요 자리에서 이제 뻗어서 이 13만 원, 14만 원 선 이제 열고 갈 거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11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1만 4천 원, 5천 원. 요 자리가 붕괴가 되게 되면 이제 지수도 한 단계 좀 톤다운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좀 이격가열이 있는 주식들도 슈팅이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제약하고 같이 IT 반도체의 쌍두마차가 살아있는 형국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이 이야기했던 전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이 이번 구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가 터졌잖아요. 셀트리온 제약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이제 이 헬스케어. 그래서 저는 쉽게 죽을 거라 보지는 않는데 다만 한 템포 치는 톤 다운되는 흐름들이 저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통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드렸던 mRNA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올릭스나 에스팜 그러니까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이 모더나나 화이자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이쪽은 판매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로 나중에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 제가 전망을 뭐 수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부담을 느끼는 거죠. 밸류 부담을 느끼는 거죠. 어떤 이격에 대한 어떤 축소 과정.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좀 터지기보다는 터지기 초입 구간에 있는 주식들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녹십자 그룹에서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엄청난 랠리가 터졌었고 그다음에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가 터진 다음에 유통 쪽 담당하는 녹십자 랩셀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바지 가장 시세가 좀 부진했었던 주식들 예를 들면 녹십자 셀 같은 주식 뒤늦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NK세포 관련돼서 NK맥스가 똑같은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가장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주식들이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G 관련된 주식들이 올릭스나 이런 주식들이 판을 위쪽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동안 좀 바짝 엎드렸던 주식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우케안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바이오 제약이 갔던 구간에 전혀 못 갔거든요. 기간 조정이 나왔었고,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ADC 제형 변형 기술,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이런 게 이제 유한양행 같은 주식들이 이제 건드린 거거든요. 마땅한 재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을 우리가 공략을 했었을 때는 좀 기간 조정이나 이 밸류 부담이 좀 없는 섹터들 쪽으로만 좀 거래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주파수 경매가 지금 해외 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총 이벤트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버라이즌 중심으로 해서 고주파 28GHz 쪽 한번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7, 8월 달에 이 버라이즌 쪽하고 이제 DC 네트워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주파수 경매가 있었죠. 3.5GHz. 요번에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내년도 1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3.7GHz에서 4.2GHz의 주파수 입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미들급 사이즈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미들급 사이즈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래야 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뭐 버라이즈나 그다음에 스프린트나 AT&T 이런 업체들이 중간에 다리가 연결이 돼야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5G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똑같은 5G 관련된 업체를 우리가 공략을 하더라도 유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그 5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화해를 배제하고 반사이익을 받는 대표적으로 이제 노키아나 그다음에 뭐 에리스나 삼성전자가 떠오르니까 이왕이면 같은 이 5G를 하더라도 요번에 좀 이슈에 좀 중심일 수 있는 C밴드와 관련된 매출적으로 좀 잡혀져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솔리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주파수 경매에 뛰어드는 T 스프린트나 버라이즌 지금 버라이즌이 제일 급하거든요. 고주파 쪽은 해놨는데 이게 막상 제대로 터지지 않다 보니까 미들급 사이즈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관련된 발주가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고요. 그 다음에
삼성 쪽하고도 지금 협력 시너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리드도 뭐 여러분들 좀 이번에 좀 공략 포인트로 우선순위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뭐 KMW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72,000~73,000원 좀 안착되는 거 보면서 이제 비중 확대 구간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이제 거래량이 붙거나 이러려면 이벤트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이벤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부정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불리하죠, 투자가들 입장에서. 근데 긍정적인 이벤트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이벤트. 이 5G와 관련돼서 투자 집행을 여태까지 연기할 건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먼저 받을까?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연기되면 전체 못 받는 건데 누가 먼저 받을까? 솔리드가 먼저 받을까? 인와이어가 먼저 받을까? KMW가 먼저 공시를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긍정적인 불확실성이잖아요. 긍정적인. 그죠? 5G에 대한 투자 금액은 어쨌거나 이제 시장에서 알려졌던 대로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한 48조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누가 먼저 받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누가 먼저 달릴까지 이런 어떤 그 5G와 관련된 포지션 좀 취할 때 유리하다 이거죠. 저는 이게 5G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해야 될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KMW 지난번에 72,000원 안착됐을 때 제가 미리 선침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게 81,000원대에서 2,000원대를 안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착이 되는 흐름에서 만약에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안착됐는데 그자 버티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가시화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달에서 좀 1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좀 5G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KMW가 81,000원에서 2,000원 안착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5G 관련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거나 쉽게 좀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좀 터트리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